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패리티 코드와 해밍 코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쪽이 됩니다. 먼저 패리티 코드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이 패리티 코드가 기본으로 돼서 우리가 해밍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리티 코드는요, 일단 여러분이 1비트에 오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자, 검출만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은 없어요. 단지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리티 코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홀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짝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홀수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오드 방식이다. 또는 기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홀수에 이응이 딱 들어갔죠. 그래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오드 방식이다, 기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짝수는 우리가 이분 방식이다, 또는 우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홀수계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짝수계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1의 개수라는 거예요. 총 1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 포함해가지고 1의 개수를 따져가지고 그것이 홀수계냐, 짝수계냐 라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홀수 패리티 방식으로 하자라고 그랬고, 지금 예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1010, 자, 이런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가 패리티 자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포함해가지고 홀수 패리티 방식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 포함해가지고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얘는 뭐가 되어야 돼요? 0이 돼야죠. 0. 그죠? 그래야지 얘 포함시켜서 1의 개수가 모두 홀수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짝수 패리티 방식으로 하자.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 패리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지금 홀수니까 얘 자신이 1이 되어야죠. 1이 되어야지 총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패리티 코드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패리티 코드 방식에서 바로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응용한 해밍 코드 문제가 나오는 게 더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해밍 코드 하면 우리가 뭐를 기억해 줘야 되냐면 오류를 발생을 하는데 오류 발생과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과 수정까지 가능해요. 얘는 뭐였어요? 오류가 있는지 검출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얘는 해밍 코드는 오류에 대한 검출과 그거를 수정, 교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밍 코드는 조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비트가 8비트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 위에다가 다 번호를 붙여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해서 이제 나가겠죠. 자, 해밍 코드 안에는 패리티가 들어가게 되는데 패리티가 들어가는 자리는 2의 지수승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2의 지수승이니까 뭐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자리에 패리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의 0승은 1이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패리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2의 1승 2죠. 패리티 두 번째. 2의 2승 자리, 패리티 세 번째. 2의 3승 자리, 패리티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패리티가 하는 일이 뭐였죠?
오류를 검출하는 게 목적이었죠. 각각의 패리티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을 할 때 담당 부서가 있듯이 이 P1은요, 패리티 첫 번째는 어디를 체크를 하게 되냐면, 이 패리티 1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의 번째를 얘는 체크를 해요. 자, P2는요, 어디를 체크하게 되냐면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P3는요, 4, 5, 6, 7, 다음에 12, 13, 14, 15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이제 또 P4도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외워줘야지 돼요. 이렇게 어디 번째를 체크하는지, 그래야지 해밍 코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자, 외우는 방법은요. 자, P1이 첫 번째부터 출발을 했죠. 첫 번째 있는 게죠. 그럼 얘는 한 칸 건너뛰고 한 개, 한 칸 건너뛰고 한 개, 한 칸 건너뛰고 한 개 이런 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자, P2는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자리가 P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씩 2, 3 검사하고 두 개 건너뛰고 6, 7 검사하고 또 두 개 건너뛰고 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죠. 네, 이제 외울 수 있겠죠? P3는 몇 번째 있나 보세요. 봤더니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자기가 네 번째니까 네 개를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개 건너뛰고 또 네 군데를 검사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가 어떤 식으로 예제가 들어왔냐면, 자,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1010이다 라고 아시죠? 그 위에 거 볼게요. 16비트인 경우 그랬습니다. 자, 얘가 16비트가 있다 그거죠. 그럼 패리티는 몇 군데 들어가고 데이터는 몇 군데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암산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16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렸으면 위에다가 번호를 붙여보세요. 계속 그려 16비트다 그랬죠? 이렇게 그렸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패리티가 들어가는 자리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패리티가 들어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 2의 지수승 자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의 0승 자리, 그렇죠? 2의 1승 자리, 그 다음에 2의 2승 자리, 그 다음에요 2의 3승 자리, 그 다음에 2의 4승 자리.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따져봤더니 패리티는 몇 군데 있어요? 5군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그럼 데이터는 몇 군데 있어요? 총 우리가 16비트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패리티가 5비트 차지했으니까 데이터는 몇 비트다? 11비트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를 보세요. 자, 짝수 패리티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짝수다, 짝수 패리티 방식이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데이터가 1010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패리티 비트는 각각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일단 데이터 비트 4개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 비트가 있어야 될까? 하나씩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패리티 1, 패리티 2번 자리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번호를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3승 자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남은 데이터 개수가 4개가 맞죠. 그럼 얘가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죠. 맨 끝에 데이터에서 끝나게 되니까. 그러면 총 7비트만 있으면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채워줘야죠.
P1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요. 자, P1은 어디 검사한다 그랬어요? P1은 13579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7비트에서 끝나니까 1, 3, 5, 7, 그죠? 네, 1357을 적어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거죠? 3에는 뭐가 있어요? 1이 있어요. 5에는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요. 7에는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지 짝수 패리티 방식을 만족을 하냐라는 거죠. 자, 뭐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죠? 네, 1이죠? 1. 그래야지 1의 개수를 짝수계로 총 맞출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하, P1의 값은 뭐가 있어야 된다? 1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P2는 어디 검사한다 그랬어요? 2, 3, 6, 7을 검사를 한다. 그러면 2, 3, 2는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3에 1이 있네요. 6에 뭐 있어요? 1이 있어요. 7에 뭐 있어요? 0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들어야지 짝수계가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출 수 있어요? 네, 0이 들어야죠. 0. 그래야지 총 개수를 맞출 수 있죠. 자, P3는 4, 5, 6, 7을 검사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4, 5, 6, 7을 하고 4번에 뭐 있어요? 자, 모르는 거죠? 5번에 뭐 있어요? 0,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들어와야지 짝수계가 되는 거예요? 1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P1은 1, P2는 0, P3는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여기다 써주면 되죠. 1, 0, 1. 그리고 남은 데이터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그 밑에 걸 보세요. 네, 4번이라고 써져 있죠. 자, 무슨 뜻이냐면 1010-101 그랬습니다. 네, 1010-101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다 그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무슨 값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1000, 101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다. 오류 비트를 이제 찾아서 검출을 해서 여러분한테 수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리가 딱 볼 때 어디가 오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봤더니 여기가 오류다라는 거 우리 인간은 그냥 보니까 나온다 그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봐라 그거요.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를 주고 내가 이 데이터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정말로 맞은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그 판단을 해밍 코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씁니다. 자, 됐나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는 필요가 없죠. 자, 번호 붙여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자, 패리티 자리 표시하세요. 네, P1, P2, P3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져보세요. P1은 어디 검사한다 그랬죠? 1, 3, 5, 7을 검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써보세요. 얘가 1, 얘는요 0. 자, 얘는요 1, 얘는요 1. 자, 우리가 무슨 방식을 문제에서 판단한다라고 그랬나요? 짝수 방식을 판단한다라고 그랬죠. 짝수입니다. 짝수.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짝수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틀렸으면 우리가 맞지 않으면 틀리면 1이라고 써줘요. 1. 맞으면 0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P2는요. 어디 검사를 한다 그랬냐면 2, 3, 네, 그 다음에 6, 7을 검사하는 거죠.
2, 3에 0, 0, 0, 1이 있어요. 자, 이것도 짝수 방식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틀리니까 뭐라고 써요? 1이라고 써요. 자, P3 한번 해볼게요. 자, P3는 어디 검사해요? 4, 5, 6, 7을 검사하는 거죠. 자, 4, 뭐 있나요? 0, 1, 0, 1이네요. 자, 짝수 방식이어야 돼요. 짝수 방식에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오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으면 뭐라고 써져요? 0이라고 써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P3를 먼저 쓰고 P2를 쓰고 P1을 써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0, 1, 1이라는 이진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진수로 하면 얼마예요? 1, 2, 4니까 3이 되는 거죠. 10진수로는 3이네요. 그럼 세 번째에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오류가 있다.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서 얘가 오류가 있으니까 0이라고 적어졌네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고치는 거예요? 1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101, 01, 01 이 값을 왜냐하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이걸 고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해밍 코드가 구현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해밍 코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리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모든 학생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해밍 코드는 좀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나도 풀 수 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상대평가의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해밍 코드 하는 방법 꼭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 다양한 진법으로 표현한 숫자들을 큰 숫자부터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진법이 다 다르네요. 2진수도 있고 16진수도 있고 8진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진수로 통일시켜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것에 이제 대소관계를 따져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몇 진수로 바꿀 거예요? 네, 암산이 가능한 것은 2진수입니다. 먼저 1번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F9에 16진수로 되어 있는 F9 16진수. 자, 그러면 이 16진수를 2진수로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6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16진수 한 자리다. 몇 개씩 풀어주면 된다? 4개씩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4개로 쪼개주고요. 자, 이것도 4개로 쪼개주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1, 2, 4, 8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9를 만들어 보세요. 9를. 그러면 뭘 가져오면 돼요? 8하고 2를 가져오면 9가 되는 거죠. F는요. F는 15를 의미하죠. 15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진수로 빨리 바꿀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자릿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얼마인가요? 네.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는 얘를 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2진수로 10진수로 고칠 때 1이 있는 자리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숨차죠. 네, 이걸 다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가 하나만 더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5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어때요? 앞자리보다 하나 더 작은 거죠. 255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그죠? 앞자리보다 하나 더 작은 3인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7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15인 거죠. 앞자리보다 하나 더 적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31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63인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요? 127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빠르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5는 16보다 하나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자릿수가 적으니까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되긴 되지만은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일일이 다 더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앞자리보다 하나 더 적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진수로 만들어졌어요. 111111001이라는 이진수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56이 있네요. 256의 10진수는 이진수로 얼마냐라는 거죠. 얼마냐. 네. 아까 이제 써봤죠. 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12, 48, 16, 32, 64, 128, 256이네요.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걸 이제 이렇게 채워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네 자리씩 끊어볼게요. 좀 보기 힘드니까 네 자리 끊고 네 자리 끊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총 9자리의 숫자가 나온 거죠. 얘가 더 크죠. 얘는 8자리, 얘는 9자리니까. 자, 세 번째는요. 무슨 값이 나왔나요? 2가 나왔네. 이진수. 1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8개네요. 4개씩 끊어서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직도 어때요? 256이 가장 큰 숫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370이라는 8진수가 나왔네요. 370이라는 8진수를 자, 이진수로 바꿔보자 라는 거죠. 그럼 8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여러분이 몇 개씩 풀어서 해쳤나요? 그죠? 3개씩 풀어서 해쳤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3개의 네모로 쪼개주는 거죠. 자, 이거 하나를 3개의 네모로 쪼개세요. 자, 이것도 3개의 네모로 쪼개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열심히 써보는 거죠. 암산이 가능하겠죠. 0, 네. 1, 2, 4니까 7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죠. 자, 1, 2, 4인데 3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1111, 1000. 자, 우리가 4개씩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럼 일단 지금 현재 1등은 누구예요? 가장 큰 값은 그죠? 9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256 니은번이 있죠? 니은번 256이 가장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엔 얘도 8자리, 얘도 8자리, 얘도 8자리인데 얘는 다 1이죠.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다음은 디귿번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네, 얘는 끝에가 1001, 얘는 1000, 앞에는 다 111.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하자라고 그랬냐면 이해보수를 이용한 연산으로 변환한 것은 그러니까 이해보수 연산의 결과값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 그 중간 과정을 물어본 거죠. 뭐를 하자? 600이 13을 하자.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하자? 이해보수 방식으로 하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수가 있는 이유는 뺄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컴퓨터는 덧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덧셈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느냐? 6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해보수로 바꿔야 된다. 물론 이것도 이해보수로 바꿔야죠. 근데 양수는 이해보수로 바꿔도 그냥 이진수 값 그대로 먹는 거죠. 그럼 6을 이진수 8자리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4, 8, 16, 32, 64, 128이라는 8비트를 마련한 다음에 6을 만드세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0000 4개에다가 0110을 해주면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3을 표현을 해줘야죠. 이해보수 방식으로.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플러스 13을 찾아내야죠. 플러스 13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과 이렇게 되면 얘는 일단 플러스 13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1의 보수로 바꿔야죠. 1의 보수로. 1의 보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반전시키면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 있죠.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끝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어때요? 2의 보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들어가는 것은 자, 이렇게 써진 것을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6에 대한 2의 보수, 마이너스 13에 대한 2의 보수, 이렇게 중간 가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마이너스 13의 2의 보수 값은 무엇이냐, 플러스 6에 대한 2의 보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이제 다름없죠.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보기는 자료의 표현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그랬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건을 보면은 이진수 이것의 2의 보수는 무엇이다 라고 적어져 있죠. 네, 0000, 1100. 네, 1101네요. 이것의 2의 보수는요. 먼저 1의 보수로 바꿔야죠. 네, 1의 보수는 반전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자, 2의 보수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라? 더하기 1을 하면은 2의 보수가 만들어진다. 더하기 1을 할까요? 네, 111, 0011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기억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맞은 걸 볼 수가 있죠. 부화된 2의 보수 표현은 0이 하나만 존재한다. 맞나요? 네, 맞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게 특징 중에 기억해 줘야 될 게 부호와 절대치 방식과 1의 보수 방식은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한다. 하지만 2의 보수 방식은 마이너스 0은 표현할 수가 없어서 플러스 0 하나만 존재한다. 네.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2의 보수는 더 많고 또 연산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2의 보수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 자, 디귿번에 보면 패리티 비트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네, 틀리죠. 패리티는 오류를 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에 해밍 코드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러죠. 네, 검출도 하고 교정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검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번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십진수, 네, 십진수 461을 16진수로 나타낸 값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461을 뭘로 나누면 돼요? 16으로 나눠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몫이 얼마 나왔냐면 여러분 나눗셈 해보세요. 몫은 28이 남았고 나머지가 13이 나왔어요. 13은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D라고 쓰는 거죠. 다시 또 16으로 나눠가는 거죠. 자, 몫은 1이고 나머지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는 거죠. 12는 뭐라고 써요? C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정답은 1CD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단원에서는 뒤에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